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유일아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 공정용 캐니스터와 센서를 생산하는 지오 엘리먼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지오 엘리먼트의 신현국 회장을 모시고 코스닥 상장 이후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회사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오 엘리먼트는 글로벌 오가나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회사 로고에서 보시면은 지구의 한쪽 편에서 태양이 떠오른 듯한 이러한 그 회사의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회사의 컬러 역시 5월에 파릇파릇한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그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오 엘리먼트는 항상 시작하는 마음처럼 앞으로 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지오 엘리먼트의 CI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지오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관련된 방막 증착에 있어서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방막 증착이 뭐냐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겠는데 네. 반도체 방막 증착이라는 게 이 반도체에는 8대 공정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금속 배선 공정과 증착 공정이라는데 이 두 군데에 쓰이는 이러한 공정이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ALD와 PVD라는 또 어려운 용어죠. 네. 이러한 이제 이 공정이 있는데 ALD 공정과 관련된 캐니스터와 특히 초음파 레벨 센서 관련된 이러한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PVD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300mm 반도체 양산 라인의 공급을 시작한 알루미늄이라든지 타이타늄이라든지 카퍼 이러한 그 금속 스퍼터링 타겟을 하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소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문 용어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캐니스터, 레벨 센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그 반도체 전공정에 네,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더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기로 하고요. 네. 먼저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벤처 1세대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이십니다. 네네. 지오 엘리먼트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느 학교에 참석했는데 새벽녘에 차가 엄청나게 그 도로 위를 달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차량이 많은 국가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대부분이 전부 다 뉴욕의 주식시장에 맞춰서 시간차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맞춰서 출근하는 이러한 차량이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너무 부자인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에 대한 이러한 갈망도 있는 그 한 유학생의 입장에서 난 돌아가면 학자가 되는 것보다 뭐 이런 그 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택한 길이 이제 다 보통 사람들 유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자가 되는 길을 그러니까요. 택했는데 저는 기업인이 되는 길을 좀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귀국하여 가지고 기업체를 통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잠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창업에 대한 결심을 하고 과정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특수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이러한 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었는데 그
기업이 현재는 이제 중견 화학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고 현재는 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가 필요했던 인프라와 관련된 이러한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캐니스터와 오늘날의 초음파 레벨 센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2 창업으로 지오 엘리멘트를 창업한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회사 이끌어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는 그런 그 고난의 극복 사례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예. 보통 창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자금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뭐 그 각자 개인마다 또 어려움이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무엇을 개발을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한정된 시간,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네.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공들여서 몇 년간을 거쳐서 개발한 제품이 바로 쓰여져야 되는데 네. 테스트를 또 계속 거치고 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 네. 시기가 너무 좀 길고 예. 인내가 좀 힘들었다. 네, 기다림이 참 힘들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개발을 계속 또 진행을 하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이게 곧 들어가겠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저에게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자면 네.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이러한 제품이 있는데요. 네. 아까 PVD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개발해 놓고 빨리 이게 좀 반도체 양산 라인에 들어가서 좀 돈도 벌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한일 간의 어떤 원소재 문제가 그 이슈가 됐던 해가 8년의 연구 개발을 거친 이 시점에서 일어난 겁니다. 와우. 아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소부장 그 사태. 네네. 예,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기회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게 좀 회사한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예. 소부장 관련돼서 보통 이제 어떤 기업들은 아주 강하게 이러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저는 관련된 기업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지오 엘리멘트에 직접적으로 그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이러한 제품은 워낙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일 간의 그런 원소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네. 기회를 잡고 8년 만에 그 제품을 연구한 그 제품을 반도체 양산 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이 그때의 희열이라는 거, 그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연구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당사 역시 또 많은 국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연구원들이 갖는 어떤 자부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당장은 어떤 결과로는 안 오겠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오 엘리먼트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회장님께서 기회가 찾아와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뭐 그 스포터링 타겟 이 제품 자체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화상수를 이용해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캐니스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오 엘리먼트를 알려면 이 캐니스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캐니스터는 우리가 용기의 하나입니다. 보통 캐니스터는 폭발하는 이러한 그 힘을 가진 화학약품들을 보관하는 용기를 캔을 대체하여 캐니스터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네. 반도체에 관련된 캐니스터는 고순도이고 매우 고가인 이러한 화합물들을 이렇게 그 보관하고 그리고 또 보관된 케미칼들을 이송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니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이 화합물들이 어떤 특성을 갖기에 도대체 그렇게 중요하느냐. 물론 고가인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화학약품들이 폭발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독극성을 갖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폭이라든지 뭐 또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기밀성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제조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니스터의 중요성은 이 반도체 공정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공정 라인 생산 라인에서 뭐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끔 이제 뉴스로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화합물을 다루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근데 그거를 보관하고 이송하는데 이 캐니스터가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삽입 연속식 그 초음파 레벨 선스 기술을 반도체 양산 공정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적용했더니 오작동 사례가 현저히 좀 낮아졌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좀 얘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레벨 센서라는 것은 네.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정 중에 케미칼이 쇼티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난다든지 아니면 공정 중에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레벨 센서를 사용했던 것들, 불의 타입의 레벨 센서를 사용했는데 불의 타입의 레벨 센서에 오작동이 한번 발생을 하는 경우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15년 전에 초음파 방식의 레벨 센서를 개발해서 반도체 양산 라인에 투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현격하게 이러한 오작동 사례가 줄어들므로써 뭐 이러한 그 손실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용 캐니스터와 초음파 레벨 센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제품은 국내 시장의 무려 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 네. 거의 100%인데요. 네. 자, 비결이 무엇인지요? 네, 저희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기술력과 품질이 비결이겠죠. 네.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D램의 강국으로서 뭐 영업력 이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품질이 이러한 95%의 마켓 쉐어를 갖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300mm 반도체용 웨이퍼,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자랑하는 그런 이제 D램 기술이기도 할 텐데 국내 최초로 이제 300mm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 알루미늄 Q300을 국산화했다. 네네. 이게 상당히 좀 뭐 또 다시 또 전문적인 얘기냐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텐데 이 제품이 어떤 것이고 왜 이게 좋은 것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은 어떤 건지 좀 회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국산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소재 국산화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게 바로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게는 기술력도 있겠지만 또 투자되는 자금 자체가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고 대기업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 분야가 그렇게 큰 이러한 분야가 아니고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분야인데 뭐 기술력이 필요하죠. 자금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뭐 우리가 알루미늄 하나의 메탈에 대해서도
퀄러티 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네. 한 번만 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장비마다 달리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품종이지만 소량 다품 이러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의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가장 이제 저조한 이러한 아이템인데 네. 다행히 저희는 그 한일 간의 어떤 원소재의 이슈에 의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이 아이템이 런칭을 하게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알루미늄과 뭐 타이타늄, 카퍼 이러한 제품들이 추후로 계속해서 저희가 300mm 반도체 양산 라인에 투입하는 최초의 국내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스퍼터링 타겟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국산화율도 저조하지만은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이라든지 카퍼 이러한 제품들이 하나의 그 메탈이지만 소량 다품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여건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의 그 공장의 캐파라고 하죠. 캐파도 부족하고 현재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 원청 업체가 되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SK 하이닉스라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있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지금 저희에게 많은 그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오 엘리멘트의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로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향후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미중 뭐 갈등도 있고 그 한가운데 또 반도체가 있다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그 안에서 지오 엘리먼트의 성장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함께 이렇게 묶는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울리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네. 이 첨단 산업이라는 이러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 더 이상 우리 산업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필수 아이템은 더욱더 발전을 하고 확대하는 게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이 산업은요. 국가의 전략 무기와 같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일 간의 어떤 반도체 원소재 무역 이슈가 있었죠. 네네.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EUV라는 어떤 그 설비에 대해서 이러한 또 그 갈등이 있죠. 또 하물며 사기업조차도 또 어떤 큰 강대국에서 불러서 우리 반도체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이렇게 묻죠. 네, 공급에 뭐 차질이 있냐 없냐 막 따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전략 무기와 같다. 이제 더 이상 국가적으로 이것은 꼭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는 이러한 기술이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이러한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저희 지오 엘리멘트는 저희 지오 엘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 분야를 한 곳에 집중해야죠. 전문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네. 반도체 방막 증착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회사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리고 백화점식으로 눈을 돌리고 이러한 것보다 저희는 전문적인 이러한 회사로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장님 말씀 듣다가 딱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내수 시장 아까 95%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네. 혹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어떻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든가 그런 좀 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 세계 시장은 저희 국내 시장보다 6배, 7배가 더 큰 시장입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저희 기술과 품질력이 이미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일본과 중국, 대만을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에이전트 관계로 저희는 이제 영업력을 넓혀가고 있고 미국의 시장에서는 당사의 제품이 이렇게 겹치는 유일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NSI라는 회사와 합종 연행의 방식으로 저희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지오 엘리멘트의 그 상장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장 이후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 비전까지 우리 회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지오 엘리멘트가 당장 상장 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현재 회사는 풀 캐파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이러한 일들을 첫 번째로 하며 그 관련돼서 저희는 많은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장 이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저희 지오 엘리멘트의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보면은 당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LD와 PVD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들을 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5 내지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지오 엘리멘트는 향후의 비전으로서는 당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회사가 성장한 만큼 주주님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것을 대표이사로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방막 증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지오 엘리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도체 부품에서 모듈,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지오 엘리먼트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영구 회장님 고맙습니다.